다 영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담 있으시죠? 오늘 질문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퀘스터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좀 어차피 뭐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어려운 질문을 좀 대답을 해볼게요. 외국어의 침략, 민족의식 파괴. 굉장히 민감한 첫 부분들도 많고. 질문부터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저런 건 일찍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전투력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예, 일단 앉아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쓰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아직 청년인데 저보다 좀 더 어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야민정음이니 급식체니 이렇게 한국어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약간 우리나라 말에 담겨 있는 민족의식을 약간 파괴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되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언어는요, 생활과 함께 진화하지 못하는 언어는 사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을 갖다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유교에 기반을 한 왕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를 묘사하기에 한문이 굉장히 적합한 단어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 사회를 살게 되면서 그 기술 사회에 관련된 용어들은 영어로 된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문을 가지고 이거를 묘사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번거롭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진화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언어는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형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언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언어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우리 문화의 산물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우리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말이 멋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말이 진짜 우리 정서를 반영한 우리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외래어가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어라는 언어를 볼게요. 영어라는 언어의 단어의 60%가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프랑스어를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일반적인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언어는 두 민족이 같이 교류를 하면 섞이는 것이고 어쩔 땐 아픈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복을 단행해가지고 섞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다른 민족을 정복해가지고 섞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나무태처럼 우리의 아픈 역사건 좋은 역사건 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언어 안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건 그 모든 결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한국말이다, 이것이 깔끔한 거다, 이거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그 지저분한 부분까지 다 끌어안을 줄 알아야지 진짜 우리말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뭐 직접적인 토익이나 뭐 토플 같은 걸 공부하기보다는 뭐 길게 잡고 뭐 영어 자막을 놓고 영들을 뭐 한 2, 3년 봐라. 예. 그러면 영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럼 뭐 3년 뒤에 영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는 3개월 뒤에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결국 학원을 다니고 그 죽어가는 영어를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당장 뭘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한 대학생이란 작은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그죠? 돈을 투자해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투자하거나 커리어를 발전시킬 때도 제가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걸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장기적인 부분을 위해서 단기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 몇 년째 공부하세요? 영어 한 15년에서 거의 한 길게 잡으면 한 18년까지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18년을 3년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5년 전에 이미 영어 공부는 더 이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15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30년 됩니다. 계속 단기 영어 하다 보면은. 그럼 그때 가가지고도 6개월 뒤에 평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차라리 3년 동안 그냥 모질게 좀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3년 이후부터 이 영어는 됐어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내 경쟁력을 올릴 수 있어. 그게 목표잖아요. 그죠? 거기를 3년 안에 가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6개월 했다 지로 세팅했다 6개월 했다 지로 세팅했다 하면서 15년을 더 가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쪽이 본인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 좀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 그렇게 학생 때는 굉장히 긴 시간 같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3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희생해가지고 15년 동안의 고민을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는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 단어를 정말 단순 암기를 계속해야 하는 거잖아요. 단어가 단순 암기라는 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단어는 거의 대부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이 생각했던 그림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 자체가 되게 예뻐요.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어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갖다가 왜 안 쳐다보게 되냐면은 하루에 200개씩 외우라고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면은 너무 예쁩니다. 근데 꽃집에 가가지고 꽃이 200송이가 있으면은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휘의 늪에 어휘의 늪이라고 하셨는데 늪에 빠져 있다고 느끼시면은 가장 제가 빨리 들을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은 하루에 한 단어씩만 쳐다보세요. 하루에 한 단어씩만 자세히. 그 사전 찾아보잖아요. 우리 단어 모를 때 사전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죠? 맨 윗줄만 읽잖아요. 그 단어 모르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 단어를 아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단어랑. 그럼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예요. 그 사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봐야죠. 그럼 맨 끝에 그 조상 얘기까지 있어요. 라틴어 어디서 나왔다. 고용어 어디서 나왔다. 거기까지 딱 읽은 다음에 사전을 덮고 눈을 잠깐 감고 있어봐요. 이 5개의 의미가 어떤 그림을 그린 사람의 머릿속에서 왜 나왔을까. 그렇게 가지고 한 단어에 5분에서 10분씩 써보세요. 그러면 어휘가 늪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처럼 느껴질 때 그때 언어의 재미를 문화생활로서 진정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뒤쪽에도 키워드가 있거든요. 저는 44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44년.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그 어려웠는데 아까 발음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식 발음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웠고 네. 외우기를 배웠고 그래 공부한 게 제가 44년 됐습니다. 75년부터 공부해가지고 예.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어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물론 이제 리딩과 스피킹은 됩니다. 그 리스닝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분들의 80~90%가 제 경험에는 아직 리딩 스피드가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갖다가 사람이 말하는 속도로 읽을 수 있지 않으면 리스닝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리딩이 그 정도 속도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 백트랙을 안 할 정도, 뒤로 다시 가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하고 글자가 계속 머릿속에 매칭이 되겠죠. 근데 그걸 대체로 왜 그렇게 해도 영어가 안 느냐면요. 그걸 갖다가 한 번 지나간 다음에 궁금하니까 다음 에피소드를 보면 안 늘어요. 그 같은 에피소드에 글자하고 소리가 왜 저렇게 어떻게 매칭됐는지 끄덕끄덕하면서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려봐야 돼요. 한 편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자고 있는데 그 막 대사를 내가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를 갖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글자와 소리, 말이 연결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에피소드로 넘어가야 돼요. 셋째가 아들인데 얘는 그렇게 언어에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예. 근데 재미는 좀 저희한테는 사치인 것 같고요. 예. 엄마들이 2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회화가 가능하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입시 공부라던가 둘 중에 하나 영어를 택해서 아이한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는데요. 똑같이 가르쳤는데 뭐 큰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작은 아이는 관심이 없고 이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은 언어도 좀 취향이 어떤 문화생활이나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발레 가면 자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어를 싫어하고 그건 당연합니다. 개개인 달라요. 그죠? 외국어를 아예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분명히. 영어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싫어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가르치면 와 이거 신세계다 그러고 엄청나게 빨리 배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언어에 재미를 붙이고 싶으면 다른 언어를 한번 가르쳐 보라는 거, 특히 쉬운 언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외국어로 소통을 하는 즐거움을 느껴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가지고 다른 언어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좀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어를 싫어한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면 당연합니다. 뭐냐면 영어는 도구예요. 도구를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공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취미로 목공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망치를 사랑하려면 목공을 먼저 사랑하고 망치, 이게 좋은 망치니까 일이 잘 되니까 좋은 망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망치를 사랑해서 목공을 배우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영어를 좋아해라는 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망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 그걸 가지고 할 일을 만들어줘야겠죠. 영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애가 뭐 힙합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힙합 가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거나 외국에 있는 힙합 동호회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인터넷으로 활동을 시킨다든지 뭔가 할 거를 만들어주면은 애들이 해야겠다 이렇게 느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 계속 영어 해야 되는데 학원만 가면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외국인들 모이는 파티 한 3번 끌고 갔어요. 그다음부터 진짜 열심히 해요. 그죠?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들고 싶은 게 있어야지 도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애가 왜 망치를 싫어해요? 망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뺀질이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아이구나. 그냥 아주 정상적인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